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벌을 받는 공정한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간이 많은 그런 사회를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도 정말 뻔뻔하게 염치도 없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정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반성도 안 해, 사과도 안 해. 도리어 자기가 무도한 시대에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행태는 절대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강욱을 손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의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최종심에서 대법관 9대3으로 1심과 2심의 원심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이 증거물로 이제 제출한 것은 증거 수집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최강욱이 계속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재판을 이제 3년 8개월 질질 끌었어요. 그랬는데 최강욱은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아들의 대학원 입학했을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 3년 8개월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행위의 유무죄를 가르는 일이 과연 이렇게나 오래 걸릴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 169석을 차지한 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영향력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게 재판이 계속 이어진 거죠. 재판이 늘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낭비가 됐어요. 필요 없는 것에 왜 국민들이 정신을 쏟아야 되고 정신을 팔아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비용들이 계속 낭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자 월급을 준 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긴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최강욱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거대 여당을 거쳐서 거대 야당으로 군림하는 당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일반 국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계속 늘어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마 신속하게 정리가 돼서 수십 번은 더 재판을 받고 감방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대법원 최종 결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법원 최종심이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 문 앞에 이제 최강욱이 도착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응원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최강욱이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막 입구로 들어서는데 기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의원님 선거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최강욱이 뭐라 그러냐. 저야 뭐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라고 시종일관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막말과 고함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가르치려는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국회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요.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 대정부질문, 윤석열 정부 장관 청문회 이런 것들을 국회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거기서 그가 보여주는 행태는 다 열거하기 힘듭니다.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면 걸핏하면 막말하고 고함 지르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꼭 말문이 막히면 하는 소리, 상대에게 그 태도가 뭡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자신은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왜 남한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범죄자면서 어떻게 법사위원회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거기에 앉아있을 수 있냐는 거죠. 과연 이런 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으면서 활개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아마 오늘 대법원 최종심도 최강욱은 기대를 엄청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막 희낙낙하고 뒷짐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악수하고 잘 다녀오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마치 동료 의원들하고 그렇게 희낙낙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대거 이제 입구에 몰려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마치 애국지사 배웅하듯이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최강욱은 이제까지 재판을 받아오면서 늘 뭐라 그랬느냐, 정치검찰의 수사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야, 죄인으로서의 이런 자세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죄인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없었어요. 정치검찰이 자신을 잊지도 않은 죄로 억지로 수사하고 있다, 자신이 결백하고 떳떳하다 라고 늘 핏대 올리면서 주장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일반인이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특혜를 누리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그 행태가 과연 정상이었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최종심에 대해서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대 많이 하고 갔는데 기대와 다르게 실형이 나오니까 아쉬움이 남겠죠. 이제 법적으로 더 꼼수를 부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3심판 끝났잖아요. 1심, 2심 대법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상고심이 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언론 플레이를 또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뭐 사냥식 수사다, 표적 수사에 대한 뭐 이런 논박을 충분히 했지만 대법원에서 관련 판단이 없었다, 충분한 관련 판단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이 마치 자신이 지금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이 남용됐고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은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걱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한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의 가치 실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강욱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놓고 온당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에 저는 승복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굳이 말을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쳤고 또 걱정을 끼친 만큼 또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라며 끝내 반성은 없는 아쉬움만 있는 대로 토로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했는지 최강욱은 대법원을 나와서 얼마 있다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시죠.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젠 등 뒤에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양심 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몇 자 끄적여놨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품격 있게 다른 문을 열어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여깁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더 즐겁게 벨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반성, 사과 이건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는 떳떳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외치기만 했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반성,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줘서 대학원의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가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유죄로 확정이 됐는데 이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사과나 반성, 국민에 대한 사과, 반성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마치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인 양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시대가 무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됐다 라는 투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죄를 지었으면 말입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검찰과 사법부의 부당한 결정이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이런 변명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 반성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뒷짐지고 등장해서 실실 웃으면서 말을 하고 다른 동료들하고 막 반갑게 인사하고 들어설 때는 아마도 그 생각했겠죠.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죠. 재판을 이렇게 3년 8개월 질질 끌면서 기대한 것이 바로 그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재판을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챙기고 나가니 손해볼 장사는 아닌가? 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계산이 빠른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만 이런 게 아니에요. 황운하는 3년 7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미향은 1심 재판만 2년 5개월이 걸렸어요. 그에 비하면 최강욱은 최종심까지 굉장히 빨리 끝났다라고 우리가 위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웃을 수도 없어요. 울 수도 없고. 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막 계속 이렇게 갈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부처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게요.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체하고 애욕이 있으면서 없는 체하고 괴로우면서 즐거운 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의 행동이니까 싫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롭지도 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기가 정의롭다 착하다 라고 있는 채를 착한 척을 했어요. 정의로운 척하고 애욕이 있으면서 없는 채하고 오늘 상황에서 나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척 나 되게 대인배인 척 막 이렇게 뒷짐지고 막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이게 부처님은 미친 사람의 행동이니까 싫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